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는요, 요즘 아주 핫한 이슈죠. 영풍과 고려아연, 국내 비철, 금속 업계의 강자인데, 두 회사는 아시겠지만은 최근 75년 동안 공동 경영 체제를 유지해온 기업인데, 지금 원수처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영권을,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지금 거의 뭐 사생 결단에 지금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배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영풍그룹의 본사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영풍 빌딩이 있고 1층 로비에 있는 동상입니다. 75년 전인 1949년에 영풍을 설립한 두 창업주의 동상인데요. 한 분이 고장병희, 왼쪽에 있는 분이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고최기호. 이 두 분이 1949년에 영풍을 만들었다. 이 동상은 영풍의 석포제련소에서 생산된 비철금속과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에서 생산된 비총금속을 서로 섞어서 동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풍과 고려아연 75년 동업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층 로비에 두 창업자의 동상이 지금 안치돼 있지만은 두 회사가 지금 75년이 지나서 아주 원수처럼 으르렁대면서 지금 싸우게 됐는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만남, 사귐이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아주 우정이 돈독한 그런 친구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장병희 창업주와 이 최기호 창업주의 관계가 관포지교가 딱 들어맞는 그런 사이였다. 서로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서로를 키워주는 관포지교의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동업을 하지 마라, 동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거든요. 이 아주 어려울 때는 서로 단합해가지고 잘 그 위기를 극복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될 때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라는 그런 경험칙에서 나온 격언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영풍과 고려아연의 관계도 결국 사업이 번창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 구조로 접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75년 동안 이어진 동업의 역사, 그리고 왜 이 동업체제가 지금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이런 타국으로 왔는가 하는 역사를 한번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동상의 주인공이 1949년 11월에 영풍기업사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두 분은 모두 황해도 사리원 출신이에요. 해방 후에 월남을 해가지고 남대문에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장병희 창업주는 농기계와 전기기구를 팔았고요. 다음에 최기호 창업주는 발전기죠. 이렇게 팔았는데, 두 사람이 보니까 고향도 같고 나이도 비슷해요. 최기호 창업주가 1909년생, 장병희 창업주가 1913년생, 불과 4살 차이밖에 안 나는 동년배였고, 다음에 사업을 한다는 공통점, 그리고 서로 굉장히 저 사람은 아주 사업적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서로를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1949년에 영풍기업사를 만든 거죠. 근데 그 이듬해 한국전쟁이 터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1952년에 5대5로 출자를 해가지고 영풍해운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광업을 주로 하는 회사였다고 해요. 그렇게 영풍해운을 이끌어 가다가 1960년 이제 4.19 혁명 이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박정희 장군이 정권을 잡게 되죠. 박정희 정부가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피게 됩니다. 철강산업, 아시겠지만 포철을 만들죠. 일본의 배상금을 활용해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다음에 비철금속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풍이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197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연 제련소를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이라는 데 만들어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석포제련소죠.
연산 1만 톤 규모의 국내 최초의 아연 제론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에서 경상남도 온산에 비철금속 단지를 조성을 해요. 그러면서 영풍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석포제론소를 온산 비철금속 단지로 이전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 아연제론사라는 게 아주 거대한 장치 산업이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술력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석포제론소를 이렇게 해체를 해가지고 온산으로 이전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4년에 영풍이 1억 원을 출자를 해가지고 무려 5배 규모, 연산 5만 톤 규모의 온산 제련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환경 이슈들이 많이 생겨요. 주민들이 어떤 반발도 있고, 다음에 주변이 산악지대다 보니까 공장을 확장하는데도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은 온산제련소는 비철금속 단지 내에 위치했고,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가지고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1990년대 들어서 2세 체제가 들어서요. 영풍의 장영진 회장, 고려아연의 최창걸 회장. 2세 때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두 분은 1세대가 어떻게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해 왔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똑같이, 그리고 지분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영풍을 20% 중반대 똑같은 지분으로 지배를 했고, 그 영풍의 핵심 계열사가 고려아연이었거든요. 다만 경영만 영풍하고 전자계열사는 장영진 회장이, 고려아연은 최창걸 회장이 이렇게 맞는, 경영만 나눠서 맞는 거였지 지분도 같았고 한 몸처럼 움직였던 거죠. 자,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이게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풍 빌딩입니다. 이 영풍 빌딩에서 영풍그룹, 고려아연 모두 다 같이 근무를 했어요. 인적 교류, 정보 교류. 다음에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에 필요한 원료를 공동 구매하고, 거기서 생산된 아연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서로 왕래하고. 예를 하나 들자면은 뭐 고려아연의 어느 부서의 부장은 고려아연 출신이고, 과장은 또 영풍 출신이고, 이렇게 자유롭게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직원들끼리 서로 사무실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한 몸처럼 움직였던 거죠. 로고도 같았어요. 로고도 영풍 로고나 고려아연 로고나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분 구조에 변동이 생겨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최창걸 회장의 아들들 중에 한 분이 어쨌든 다른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워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분을 장씨 가문에 매각을 해요. 다음에 또 한 분이 재무적 투자에 실패를 했다. 뭐 이게 무슨 뭐 선물 옵션인지 뭐 주식 투자인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재무적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한 손실을 입어서 장씨 가문의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그 손실을 충당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그룹의 최대 주주가 장씨와 최씨가 똑같은 5대5 비율로 가지고 있던 지분 구조에 변동이 생긴 거예요. 장씨 가문이 최대 주주가 되고, 최씨 가문은 이제 지분이 줄어들고,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장씨 가문과 영풍이 최대 주주가 되고, 최씨 가문의 지분은 2010년대 장씨 가문과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이 35%, 최씨 가문은 10%, 이 정도로 이제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와 2세대의 공동 경영의 전통에 따라서 영풍그룹은 장씨 가문, 고려아연은 최씨 가문,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져 온 거죠.